퇴사를 왜 하게 됐냐, 그렇게 배울 게 많았는데 왜 퇴사를 했냐. 근데 그게 너무 되게 현타가 왔다고 해야 되나? 그냥 그래서 저는 지금이다, 지금이야말로 퇴사를 하고 내 사업을 해야 될 때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지금의 사업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6명의 직원들이랑 같이 이 일을 하게 됐는지, 그 스토리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회사 생활을 잠깐 했었어요. 이게 어디서 출발했냐면, 제가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학생인데 홍익대학교에 교양이 있어요. 1학점짜리 교양이 있는데 자기 이해와 진로 탐색이라는 굉장히 지루해 보이는 그런 교양 수업이 있었어요. 이 수업이 어떤 수업이냐면 매주 다른 연사님이 오세요. 각 기업에서 대표님들이 오셔가지고 학생들한테 진로와 자기 이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약간 진로에 관련된 특강을 해주는 형식이었는데, 저는 21학번이거든요. 코로나 학번이다 보니까 비대면이었어요. 비대면으로 수업을 들었는데 다 캠도 이렇게 꺼뒀어요. 다 캠도 끄고 아무도 캠을 켜지 않고 다 그냥 소리만 들으면서 이렇게 수업을 들었는데, 사실 학생들이 이거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저는 이 수업이 제일 재밌는 거예요. 저는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20살 때부터 있었으니까, 이게 각 분야의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해주시는 얘기가 너무 그냥 단비 같은 거예요. 제가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그랬는데, 하루는 한 투자회사 대표님이 오셨었어요. 투자회사 대표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한 2천억을 굴리는 분이셨는데, 본인의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마지막에 강의를 끝낼 때 본인 연락처랑 이메일을 남겨주시면서 언제든지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은 본인한테 물어보라고, 연락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거다, 내 인생의 절호의 기회다 이러면서 그때 바로 이메일을 그분한테 보냈어요. 제가 지금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1학년 학생인데요, 제가 사업을 너무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진짜 구구절절하게 메일을 보냅니다. 메일을 보냈는데 바로 회신이 온 거예요. 전 진짜 바쁘신 분이라서 회신이 안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회신이 와서 그럼 이날에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통화 가능하냐라고 하셔서 너무 완전 가능하다 이랬죠. 근데 이렇게 그때 딱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1시간에 최소 60만 원 이렇게 컨설팅비를 받으시는 분이셨는데, 저랑 무료로 3시간 동안 통화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진짜 제 은인이다 라고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해주셨던 이야기가, 그때 그 교양 수업을 같이 들었던 학생이 한 200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200명 중에 본인한테 연락 준 학생이 몇 명인 줄 아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200명 중에서 딱 저 한 명만 그 대표님한테 연락을 드렸다라는 거죠. 전 그래서 기회라는 건 생각보다 되게 잡기 쉬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기회가 나한테 딱 왔을 때 그걸 바로 낚아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공짜로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무조건 잡자 하는 주의였거든요. 근데 그때 연락을 드렸던 게 너무 좋게 잘 돼가지고 저한테 그때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누구 위에서 지영 학생이 일하고 싶으면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경험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꼭 인턴 생활을 해봐라, 회사 한번 다녀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바로 그 길로 로켓펀치라는 스타트업들의 사람인 같은 어플이에요. 바로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제가 뭔가 비전이 맞는, 저랑 목표가 비슷하고 꿈이 비슷한 그런 스타트업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일부러 스타트업들만 지원을 했어요. 왜냐면 1학년이 무슨 대기업을 갈 실력이 있겠어요. 능력도 없었고, 사실 대기업은 이미 체계가 너무 견고하다 보니까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한정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게. 대신에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 체계가 덜 잡혔잖아요. 완성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명확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한 체계가 있었을 때 그 체계를 내가 나중에 내 사업을 하면서도 이걸 가지고 와서 쓰면 진짜 좋겠다 하는 그런 좋은 체계도 있었고, 내가 사업을 한다면 이건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이건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직원들 동기가 너무 떨어진다 하는 꼭 피해야 될 만한 그런 시스템도 있었거든요. 이거를 직접 보면서 깨닫고 체득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가 저는 스타트업에서의 근무 경험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스타트업들을 다니면서 실제로 정말 많은 걸 배웠고요. 그래서 지금은 대표로서 6명의 직원들이랑 같이 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턴하고 바로 이렇게 직원 6명이 생기진 않았을 거잖아요. 제가 그동안 어떤 온라인 사업을 했었냐면 처음 시작은 로고였어요. 로고 사업을 제가 디자인과 학생이니까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툴도 조금밖에 못 다루고 정말 그냥 응애였어요. 응애. 그렇다 보니까 로고 사업을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그냥 지인들 로고를 만들어주는 식으로 가격도 되게 저렴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게 그렇게 받았었는데 딱 처음 주문이 들어왔을 때 주문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지영아 네가 한번 이거 만들어줘 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건데 그래서 그걸 만들었는데 이게 내 첫 주문이잖아요. 사업가로서 첫 발디듬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이거를 잘하면은 또 소개해서 또 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만들었어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역시 열심히 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따라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를 최선을 다하니까 다음 기회가 알아서 굴러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로고만 하다가 이제 조금 이게 버는 돈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로고는 아무리 비싸봤자 저처럼 경력이 많지 않은 학생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내 가치를 올려서 받을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약간 로고에 모션을 넣어서 모션 그래픽을 활용한 로고라든지 아니면 3D 그래픽을 활용해서 3D 로고를 만든다든지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을 약간 스텝업을 해간 거죠. 한 스텝, 두 스텝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씩 제가 받는 돈의 액수를 키울 수가 있었어요. 또 그러면서 하게 된 게 유튜브에 인트로랑 아우트로 영상까지 제가 제작을 하게 됐는데 그냥 이것저것 그냥 디자인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상세 페이지도 그때 처음으로 만들어봤었고 홈페이지도 그때 막 배우면서 웹 디자인이라는 것도 처음 해보고 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일은 전부 다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퇴사를 했으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퇴사를 왜 하게 됐냐? 그렇게 배울 게 많았는데 왜 퇴사를 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퇴사를 했던 이유는 사실 인턴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한정적이었어요. 제가 뭐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였는데 그 일은 사실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되게 현타가 왔다고 해야 되나? 그냥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내가 이렇게 악착같이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한 상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 나만 할 수 있는 거 진짜 서지영 아니면 안 돼, 프로디 아니면 안 돼 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제 열정과는 무관하게 그냥 시키는 일, 다른 누가 해도 다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의욕이 되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다. 지금이야말로 퇴사를 하고 내 사업을 해야 될 때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퇴사를 하고 그때부터 막 책을 미친 듯이 읽으면서 사업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는 6명의 직원들이랑 같이 홈페이지 제작 사업을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 제작 사업이랑 지금 뭐 또 상세 페이지 제작업이랑 또 신사업으로 또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처음 같이 하는 사업은 홈페이지 제작업이었어요. 첫 달에 제가 합류를 했을 때 매출이 빵원이었어요. 매출이 빵원이었고 저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막 배워나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당장 매출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매출이 빵원이었고 두 번째 달에 첫 매출 200만 원 납니다. 200만 원 순수익이었어요. 200만 원짜리 첫 프로젝트를 하면서 조금씩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축적되고 제 실력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정말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 번째 달에 순수익이 1,500만 원 정도가 났습니다. 1,500만 원 조금 넘게 났던 것 같은데 그때 사무실도 좀 좋은 곳으로 공유 오피스로 옮기고 그때 이후로 문의가 막 빗발쳤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이렇게 불러서 쓰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조금 잘 된 것이 아닌가. 아직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냥 그동안의 제 여정은 정말 끊임없이 내 가치를 끌어올리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똑같은 능력,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나라는 사람, 즉 서지영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 고민을 이어가고 있고요. 전 여전히 저만 할 수 있는 일, 서지영 아니면 이건 못해 하는 일을 여전히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